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희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역학과 에너지 중에서 공사,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가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일과 에너지인데요. 일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 그림에서 일들이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정의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떤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그 물체에 힘을 줘요. 이렇게 힘을 줘서 쭉 움직여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경우인 거지. 물론 이제 마찰은 없습니다.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바닥에서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S만큼 움직였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일을 FS만큼 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F는 힘, R자 힘이죠. S는 이동 거리가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는 우리 캐리어 같은 거 끌고 갈 때 여러분 이렇게 비스듬히 힘을 주잖아. 비스듬히 이렇게 힘을 준단 말이야. 수평면과 만약에 세타의 각을 이렇게 이루게 한다면.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F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수평 방향의 힘과 이렇게 수직 방향의 힘 두 개가 짬뽕 합쳐져서 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쓴다? 바로 수평 방향과 나란한 요 힘만 쓴다라는 겁니다. 이 힘은 안 써요. 왜 안 쓰는지는 3번에서 설명해 드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힘은 이게 지금 요 노란색 힘, 비스듬히 작용한 힘이 F고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요 힘은 F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드디어 삼각함수가 나왔죠. 그죠? 저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좀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일은, 두 번째 경우의 일은 그냥 FS가 아니라 움직임 방향으로 가한 힘, 누굽니까? 바로 F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동거리 S를 이렇게 곱해서 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좀 뒤로 빼서 W는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거의 일반적인 뭐 참고서나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런 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F 코사인 세타에 S를 곱한 거 왜?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와 같은 방향의 힘만 우리가 취해서 저렇게 쓴다라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경우에는 힘을 이렇게 줬어요? 어떻게 힘을 이렇게 줬는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나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물체를 잡고 있다가 떠받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쪽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는 힘을 위로 주고 있지만 이 물체는 가고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준 방향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힘을 준 방향과 지금처럼 이동한 방향이 서로 수직하죠. 그러면 이 힘은 이 물체를 움직이는데 쓰였다 안 쓰였다? 쓰인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우리 예전에 운동방정식을 공부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힘을 줬다면 그 힘이 이 물체에 진짜로 작용하는 R자 힘이었다면 이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도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에 이때 한 일, W는 얼마다? 0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2번 경우도 그렇고 3번 경우도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서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요. 정리를 좀 잘 해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가 움직일 때 갖는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그 운동 에너지를 물리 기호로는 이렇게 EK라고 쓰잖아요. 영어로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그래요. 운동 에너지, 영어로 카이네틱 에너지. 그리고 EK. 그리고 그것은 2분의 1 질량 M, 그리고 속력 V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 공식.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둡시다.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다. 자,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거거든요. 1 운동 에너지 정리.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뭐냐면 어떤 물체에 R자 힘이 가해져요.
알짜 힘이. 그렇게 알짜 힘이 가해지면 속력의 변화가 생겨.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속력이 변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뭐냐면 알짜 힘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라는 뜻이야. 또 알짜 힘이 일을 하면 물체의 속력이 변한다. 속력이 변한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야. 그죠? 그래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이 안에는 물체의 알짜 힘이 가해지면 속력이 바뀌는구나. 속력이 바뀌니까 운동 에너지도 변하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자, 아래에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보면서 한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V0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지금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이야. 근데 운동 방향으로 힘을 F만큼 쭉 S 동안 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빨라지겠죠. 빨라지니까 여기 있는 V0보다 V는 더 큰 값이 될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뭐 했나요? 그쵸? 증가했습니다.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알짜 힘 F가 일을 하면, 요게 바로 FS, 일이잖아.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운동 에너지를 변하게 만든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EK거든요. 거기에 변화량 해서 델타 EK 이렇게 쓰는 게 바로 1 운동 에너지 정리예요. 알짜 힘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얼마큼 증가했니? 라고 하면 알짜 힘이 해준 일은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을 빼준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V0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가해집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요 힘을 마찰력이라고 생각해도 돼. 여러분,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방해하고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느려지겠죠. 그죠? 힘이 운동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물체가 정지했습니다. 얼만큼? S만큼 가서. 그때는 요 F가 바로 알짜 힘인데 그 알짜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이야.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마이너스의 1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위에 있는 경우는 운동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여기 쓰지 않았지만 플러스가 있는 거야. 근데 플러스는 우리 뭐 쓰나 안 쓰나 그냥 별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있지만 생략한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운동 방향에 반대쪽으로 힘을 가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 그렇게 반대로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1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 운동 에너지는 지금 정지해 있어요. 여러분, 정지해 있으면 V가 0이죠. V가 0이면 운동 에너지도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0 빼기, 그죠? 그리고 처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이 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기에 마이너스, 어차피 뭐 0은 없는 거니까 그것이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끔 문제를 풀 때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기본적인 개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1 운동 에너지 정리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기 바라고요. 또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교과서나 참고서나 문제집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나오는데 포텐셜 에너지라고 영어로 기억해도 되지만 위치 에너지라고 해도 100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같은 건데 선생님은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하면서 갑시다.
먼저 첫 번째, 중력 위치 에너지 아니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말이죠. 위치 에너지는 보통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영어로 EP라고 써.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줄여서 기호로 만든 거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종류가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 중력이 만드는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력 위치 에너지는 공식 mgh라고 쓴다. 이때 m은 물체의 질량, g는 중력 가속도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중력 가속도 값은 거의 10m/s 제곱으로 해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h가 뭘까 얘들아? h는 그냥 높이라고 하면 안 돼. 기준선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하는 거야. 기준선으로부터의 높이. 예를 들어서 바닥이 여기 있고 어떤 물체의 질량을 1kg, 높이는 여기 10m 높은 곳에 있다 하자. 그러면 이곳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냐 라고 한다면 중력 1 곱하기 10이니까 10이죠. 그리고 높이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0이면 100이네. 아, 요거 100줄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돼요. 맞죠? 그죠? 자, 그런데 기준을 여기를 안 잡고 기준을 여기를 기준 잡아.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는 낮은 곳이지. 낮은 곳이면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이곳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0줄이라는 거야.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이제 너희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탄성력 위치 에너지. 탄성력이라 하는 것은 일단 탄성부터 보자. 탄성. 자, 여기 고무공이 있네. 근데 얘는 말랑말랑해서 누르면 꾹 들어가. 여러분 보이죠? 그죠? 꾹 이렇게 들어가는 게 꾹 들어갔는데 이 눌렀던 손가락을 쓱 치우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부르고 그때 작용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탄성력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용수철입니다. 여러분, 용수철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았을 때. 근데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으이차 주면 우와 늘어났어요. 그죠? 근데 힘을 제거해 볼게. 아이쿠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탄성이 있다는 얘기겠지? 아, 그러면 이 용수철은 탄성력이 있겠구나. 왜? 다시 되돌리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 원래 모양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지금 추가 500g짜리 추가 있어요. 이렇게 용수철 두고 추를 걸어 놓은 다음에 딱 받치고 있어요. 아직 하나도 안 늘어났지? 그런데 이 받치고 있는 손을 천천히 치웠더니 아래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멈추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요때 알짜임은 얼마? 알짜임은 0이에요. 하지만 힘은 몇 개? 2개가 있다? 뭐뭐 있을까? 하나는 중력이 있겠네. 또 하나는 탄성력이 있겠지. 그리고 그 두 힘이 알짜임이 0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얘기야. 원래는 용수철 길이가 여기였었는데, 그죠? 근데 얘가 이만큼 늘어나면서 길이가 변했네. 그걸 우린 변형된 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성력 하는 그 힘은 kx라고 써서 이 k는 용수철마다 갖고 있는 개성 또는 특성이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준비한 용수철은 2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2개. A 용수철, B 용수철 벌써 색깔도 다르고 또 감겨있는 그런 모양도 다른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천천히 치우면 어딘가 이렇게 멈추는 곳이 여기서 생기는데 자, 요 용수철 한번 볼까요? 얘는요 여기다 딱 걸어가지고 딱 한번 치워보면 아이고 저 밑에까지 막 쭉쭉 늘어나죠. 쭉쭉. 지금 보이나요 여러분? 쭉쭉 늘어나는 게 이렇게 각자의 개성이 달라서
어떤 거는 많이 안 늘어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 계수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 있는 x는 길이가 아니라 중요한 거 변형된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요 f는 kx 이 식도 공무원 시험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고 여기 있는 k와 x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좀 따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탄성력이 아니라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 아니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자, y축은 힘축이고 탄성력이죠. x축은 변형된 길이 x의 축이에요. 근데 지금 요게 y축이네. 아, 요거 y에 있구나. 요게 x축이네. 아, 요게 x에 있구나. 그럼 여러분 요게 어떤 그래프가 나옵니까?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때 기울기는 바로 용처 상수 또는 탄성계수인 K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도 F고요. 여기도 길이야, 길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일과 에너지에서 일부분에서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힘이 있고 거기에 이동거리 S가 있을 때 일정하게 힘을 주어서 S만큼 이동시켰을 때 요 아래 밑넓이가 무엇을 뜻하냐라는 거죠. 사각형이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아, 요거 FS니까 R자임이 해준 1이 바로 여기 있는 요 넓이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도 F예요. 요건 X야. X는 변형된 길이인데 이동거리도 미터. 변형된 길이도 단위를 미터를 쓰기 때문에 어차피 이때 밑넓이가 해준 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밑넓이가 바로 용설의 해준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1의 값이 얼마? 바로 탄성력 위치 에너지예요. 근데 지금 면적이 보니까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을 F라고 하고 요만큼을 X라고 한다면 FX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이 F는 탄성력이잖아. 탄성력이니까 탄성력식 KX를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써주면 결론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성력, 힘이라고 하는 건 F는 KX를 쓰고 지금 여기 있는 이 2분의 1 KX 제곱은 바로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라서 이 P는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찌 보면 KX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완전히 비슷해. 하지만 왼쪽은 힘이야, 힘. 힘이니까 여러분 단위가 뭘까요? 힘이니까 여기서는 단위가 뉴턴이 나옵니다. 여기는요, 포텐셜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단위가 줄이 나오는 거라서 아, 여기도 K 있고 여기도 K 있고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 있지만 여기는 KX. 아, 이건 힘이구나. 여기 있는 건 2분의 1 KX 제곱이라 에너지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완벽하게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